65살 저는 60년 지기 친구에게 가장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처럼 돈만 많은 게 다가 아니야. 자식이 성공해야 부질없는 게 없는 거야. 그 말이 60년 우정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도요. 제 이름은 최미경입니다. 올해 65살이고 40년간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은 안정적이었지만 특별히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더욱 딸의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내 딸만큼은 잘 키워야 해. 명문대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야 해.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해외 연수까지. 남편 월급의 절반 이상이 딸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딸은 명문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대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1억이 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딸 자랑을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성공한 엄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60년 지기 친구 박영애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영애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영애 남편은 30대 초반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40대 중반쯤부터 사업이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애네는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고 차도 외제차를 탔습니다. 반면 저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국산차를 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영애가 부러웠습니다. 영애는 늘 여유로웠습니다. 골프도 치고 수묵화도 배우고 해외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반면 저는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영애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성공이었습니다. 영애 딸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가끔 손주 이야기를 했지만 딸의 성공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딸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도 없이 일해. 그래도 연봉이 1억이 넘으니까 뿌듯하더라. 우리 딸 회사에서 또 포상 받았어. 팀장인데 실력을 인정받는 거지. 우리 딸이 이번에 해외 출장 간대. 싱가포르래. 대단하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영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영애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경이 딸 정말 대단하네. 역시 미경이가 교육을 잘 시켰어. 영애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영애는 돈은 많지만 딸은 내가 이겼어.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영애의 여유로운 노후가 부러웠고 제 딸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도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불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이 딸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애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영애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 요즘 수묵화 배우는 재미에 산다. 그래? 좋겠다. 응,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문화센터 가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영희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나도 뭐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무슨 시간이 없어? 은퇴했잖아. 그래도 딸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혼자 잘 살고 있었고 저에게 챙김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애처럼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뭔가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너도 뭐라도 배워. 인생이 더 즐거워져. 나는 딸 보는 게 제일 즐거워. 우리 딸이 잘 되는 걸 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해야 돼. 저녁 못 먹어. 저는 문자를 보며 걱정됐지만 영애 앞에서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딸 또 야근이래.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거지. 영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 딸 건강은 괜찮아? 건강? 왜? 야근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젊으니까. 그리고 성공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영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딸 자랑을 했습니다. 영애가 골프 이야기를 하면 저는 딸의 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애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저는 딸의 해외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애가 손주 이야기를 하면 저는 딸의 승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경쟁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너 요즘 행복해? 행복하지. 딸도 잘 되고 남편도 건강하고. 정말? 그럼 왜? 아니야, 그냥 내가 늘 딸 이야기만 해서. 딸이 자랑스러우니까 그러지. 영애, 너도 손주 자랑하잖아. 나는 손주 이야기도 하지만 내 취미 이야기도 하고 여행 이야기도 하잖아.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늘 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안 해? 나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딸이 잘 사는 게 내 행복이니까. 영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딸의 행복이 내 행복이면 안 돼. 너는 너의 행복을 찾아야 해. 무슨 소리야?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그래도 내 삶도 있어야지. 저는 영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 삶? 내 삶은 딸을 잘 키우는 거였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영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애는 딸이 평범해서 모르는 거야. 성공한 딸을 둔 엄마의 행복을 몰라. 다음 주 영애와 다시 만났습니다. 영애는 새로 그린 수묵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경아, 이거 봐. 내가 그린 난초야. 예쁘네. 응,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다음 달에 전시회도 한대. 전시회? 응,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 작품 전시회 하거든. 저는 또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난초 그림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취미잖아. 그래, 좋겠다. 시간도 많고. 제 목소리에는 비꼬미 섞여 있었습니다. 영애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경아, 너도 같이 배울래? 재미있어. 나는 됐어.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무슨 시간이 없어? 딸이 요즘 힘들어해서 신경 쓰여. 사실 딸은 최근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는 말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바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내 딸 이제 35이잖아.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엄마는 계속 신경 쓰이지.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집착? 이게 집착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영애야, 너는 딸이 평범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성공한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은 몰라. 영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는 돈은 많지만 딸은 그냥 평범하잖아. 그 순간 저는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애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경아, 오늘은 이만 가볼게. 영애야, 미안해. 내가 말을 좀. 괜찮아. 내 진심을 알았으니까. 영애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이잖아. 내 딸이 더 성공한 건 맞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왜 그렇게 딸 자랑에 집착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제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영애의 여유로운 노후가 부러웠고 제 평범한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딸의 성공을 제 성공처럼 포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영애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애야, 오늘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영애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문자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지만 영애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을 말한 건데.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영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영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애야, 나 미경이야. 응, 알아.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애야,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 괜찮아. 그럼 이번 주에 만날까? 밥이라도 먹자. 미경아, 나 요즘 좀 바빠. 바빠? 무슨 일 있어? 전시회 준비하느라 그래. 아, 그 수묵화. 응. 영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시회 이야기를 신나게 했을 텐데 지금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 그럼 전시회 끝나고 보자.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애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평범하다고 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빴나? 하지만 사실이잖아. 2주일쯤 지나자 영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아,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날 수 있어? 저는 기뻤습니다. 영애가 마음을 풀었나 보다.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서 보자. 알았어, 오후 2시? 응.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애를 만나기 전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도 하고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영희한테 잘 보여야지. 공원에 도착하니 영애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애야. 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어? 영애는 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영애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전시회는 잘 끝났어? 응,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그래? 대단하네. 저는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취미일 뿐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그래. 무슨 이야기? 솔직하게 말할게. 영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경아, 나 더 이상 내 딸 자랑 듣고 싶지 않아.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내가 수십 년 동안 딸 이야기만 했잖아. 처음에는 친구니까 들어줬어. 근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 내가 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 응, 엄청 많이 했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 딸 연봉 이야기, 승진 이야기, 야근 이야기. 그게 전부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아,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거의 없어. 무슨 소리야? 나 너 이야기 듣잖아. 듣는 척만 하고 바로 내 딸 이야기로 돌려. 영애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쌓인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골프 이야기를 하면 너는 내 딸 회식 이야기를 했어. 내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너는 내 딸 출장 이야기를 했어. 내가 손주 이야기를 하면 너는 내 딸 승진 이야기를 했어. 영애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든 대화가 경쟁이었어, 미경아. 그게 나는 너무 힘들었어. 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영애야, 나는 그냥 딸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건 알겠어. 근데 미경아, 그건 자랑이 아니라 과시였어. 과시? 응, 너는 내 딸로 나를 이기려고 했어. 내가 뭘 해도 너는 내 딸이 더 낫다고 말했어.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영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한 말 기억나? 무슨 말? 내 딸이 평범하다고 한 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혜야,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한 거야. 실수가 아니야, 미경아. 그게 내 진심이었어. 영혜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미경아, 너는 60년 동안 나를 내 열등감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남편이 평범한 공무원이라는 게 콤플렉스였잖아. 그래서 딸로 그걸 보상받으려고 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애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게 부러웠잖아. 그래서 계속 내 딸이 더 성공했다고 말했어. 영애야, 그건. 미경아, 솔직해지자. 너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봤어. 저는 울컥했습니다. 영애야, 나는 정말 너를 친구로 생각했어. 그럼 왜 내 말은 안 들어줬어? 왜 내 행복은 무시했어? 무시한 게 아니라. 미경아, 너는 지난번에 내 취미가 부질없다고 했어. 내가 언제? 수묵화 이야기할 때. 너는 시간도 많고라고 비웃었어. 저는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너는 내 딸의 성공이 너의 전부야. 그게 참 안쓰럽다. 안쓰럽다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안쓰럽다. 너는 내 자신의 행복은 찾지 않고 딸의 성공에만 매달리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자식이 잘 되면 좋지. 근데 미경아, 그게 전부면 안 돼. 왜 안 돼? 너는 내 자신은 없어. 내 취미도 없고 내 꿈도 없어. 오직 딸뿐이야. 영희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미경아, 솔직히 말할게. 영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노후의 돈이 아니라 자식이 성공해야 부질없는 게 없다고 했지? 저는 그때 제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 정말 독했어, 미경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딸을 평범하다고 깎아내렸어. 내 노후를 부질없다고 했어. 영희야, 나는. 미경아, 나는 내 딸이 자랑스러워.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연봉이 적어도 평범한 직장에 다녀도 나는 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노후가 행복해. 골프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이게 나한테는 최고의 삶이야. 근데 너는 그걸 부질없다고 했어. 너는 오직 내 딸의 성공만이 의미 있다고 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알아? 영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는 60년 동안 나를 질투했어. 내 경제적 여유를, 내 편안한 노후를. 그래서 내 딸로 나를 누르려고 했어. 영애야, 나는 정말. 미경아, 나는 더 이상 내 독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영애는 일어섰습니다. 영애야, 앉아. 우리 이야기 더 하자. 이제 할 이야기 없어. 영애야, 제발. 우리 60년 친군데. 60년이 뭐가 중요해? 너는 60년 동안 나를 진짜 친구로 대한 적이 없어.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영애야. 미경아, 우리 우정은 오늘로 끝내자. 뭐? 나는 더 이상 내 열등감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 영애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영애야, 제발. 나 정말 미안해. 저는 영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줘, 미경아. 영애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잘못했어. 미경아, 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 알아. 나 알아. 그럼 말해봐. 뭘 잘못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 자랑을 많이 한 건? 영애 딸을 평범하다고 한 건?
하지만 그게 우정을 끝낼 만큼 큰 잘못인가? 제 침묵을 본 영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모르는구나. 영애야. 미경아,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지. 영애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애야. 가지 마. 하지만 영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6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한순간에 제 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이야? 딸 자랑하는 게 죄야? 하지만 동시에 영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자신은 없어. 오직 딸뿐이야. 너는 60년 동안 나를 진짜 친구로 대한 적이 없어. 내 딸의 성공이 너의 전부라니 참 안쓰럽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영애 만나고 왔어? 응. 어땠어? 우리 절교했어. 뭐? 남편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애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영애는 오늘 처음 화를 낸 게 아니었다는 것을.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영애는 참아왔던 겁니다. 제 끊임없는 비교를, 제 과시를, 제 질투를.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60년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과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영애와 절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영애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영애랑 산책하면 좋을 텐데. 이 드라마 재미있네. 영애한테 추천해야지.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영애는 이제 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영애만큼 가까운 친구는 없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영희한테 먼저 연락해봐. 싫어. 내가 왜? 60년 친구인데 이렇게 끝낼 거야? 영희가 먼저 절교하자고 했어. 그래도 먼저 사과하는 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는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정말? 오랜만이다. 딸이 집에 오는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외로울 때 찾아와 주는구나. 주말이 되어 딸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너 많이 말랐구나. 응, 그래. 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 그냥 바쁘지 뭐. 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딸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엄마가 보기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를 왜 그만둬? 너 팀장까지 됐잖아. 그게 힘들어. 힘들어도 참아야지. 연봉도 좋고 경력도 쌓이는데. 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는 몰라. 뭘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어. 따돌림? 팀장인데? 팀장이라서 더 심해. 팀원들이 나를 무시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여자 팀장이라서.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의 때 내 의견은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는 나한테만 안 알려주고 회식 때도 나만 빼고 따로 모여. 그럼 인사팀에 신고하든지. 신고하면 더 심해져. 나한테 예민하다고 하면서 더 따돌려.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매일 출근하기 싫어. 아침에 눈 뜨면 토할 것 같아.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몰랐구나. 엄마한테 말 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내 회사 자랑했는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엄마가 실망할까봐 계속 참았어. 딸은 제품에서 울었습니다. 고액 연봉. 그거 나한테는 지옥이야. 매일 그 돈 받으려고 모욕 참아야 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딸의 성공. 그 뒤에는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 나 그만둬도 돼? 딸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쉬웠습니다. 제 자랑거리가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만둬.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정말? 응, 엄마가 허락해. 딸은 안도하며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저는 딸의 성공을 자랑했지만 딸의 고통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야근한다고 할 때 저는 걱정하는 대신 자랑했습니다. 딸이 주말 출근한다고 할 때 저는 건강을 염려하는 대신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딸이 지쳐 보일 때 저는 쉬라고 하는 대신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의 성공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득 영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딸의 성공이 너의 전부라니 참 안쓰럽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영애는 제가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의 성공으로 제 열등감을 채우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병원 가볼까 해. 병원? 어디 아파? 정신과. 정신과. 저는 놀랐습니다. 우울증 같아. 매일 죽고 싶어. 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같이 갈게. 응, 고마워 엄마. 저는 딸과 함께 정신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딸을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중등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상담 치료를 권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괜찮아, 엄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후엔 돈이 아니라 자식이 성공해야 부질없는 게 없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자식의 성공을 강요했고 그 성공으로 제 열등감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영애의 소박한 행복을 부질없다고 했고 영애 딸을 평범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애야, 나 미경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영애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영애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남편과 비교하고 영애와 비교하고 딸의 성공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최미경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 취미가 뭔지, 제 꿈이 뭔지, 제가 진짜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딸의 성공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한대. 같이 배워볼까? 도예? 응, 흙 만지는 거. 재미있을 것 같아.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 해? 하지만 문득 영애가 떠올랐습니다. 영애는 수목화를 배우며 행복해했습니다. 그게 부질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좋아, 배워보자. 저는 남편과 함께 도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는데 계속 무너졌습니다. 어렵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영애가 느꼈던 기분인가? 다음 주 다시 수업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잘 됐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모양도 이상했지만 제가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구나. 딸의 성공이 아닌 제 자신의 작품을. 그날 밤 저는 또 영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영애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가 얼마나 영애를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먼저 제 자신을 알아야 했습니다. 최미경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딸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 도예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흙을 만지는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흙을 빚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수강생 작품 전시회가 있는데 참여하실래요? 전시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작품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영애가 떠올랐습니다. 영애도 수목화 전시회를 했었죠. 그때 저는 영애의 전시회를 취미일 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네, 참여하고 싶어요. 좋아요. 작품 5점 정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집에 돌아와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정말? 언제? 지난주에 사직서 냈어. 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기분 어때? 후련해. 그리고 무서워. 무서워? 응, 이제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엄마가 있잖아. 엄마 고마워. 예전 같으면 엄마가 화냈을 텐데.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뭐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계속 강요했어.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은 아니야.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응. 엄마는 너의 성공을 엄마 것처럼 생각했어.
내가 잘 되면 엄마도 자랑스럽고 남들 앞에서 우쭐댈 수 있었어. 딸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한지는 안 봤어. 내가 힘든지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 그냥 내 연봉이, 내 직급이, 내 성공이 중요했어. 그게 엄마의 성공이었으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사랑했어.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왜? 나도 엄마 기대에 부응하려고 너무 무리했어. 힘들어도 참았어.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저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딸의 회사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요즘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게 행복한지 물어봤습니다. 딸은 천천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계속 도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며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6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전시회 일주일 전 저는 작품 5점을 완성했습니다. 그릇, 화병, 접시, 찻잔, 작은 조각상.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문화센터 전시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작품 앞에 서니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딸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작품 정말 예쁘다. 그치? 엄마가 만든 거야. 저는 처음으로 딸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전시를 보던 중 저는 멀리서 한 사람을 봤습니다. 영애였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애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애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가봐.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저는 용기를 내서 영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애야. 미경아.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문화센터 소식지에서 전시회 공고 봤어. 내 이름이 있더라. 그랬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아, 작품 봤어. 좋더라. 고마워. 도예 배운 지 얼마나 됐어? 2달쯤. 영애는 제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미경아, 너 변했구나. 응. 예전에 너라면 이런 거 안 했을 거야. 영애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애야, 나 할 말이 있어.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독한 말을 많이 했어. 내 딸을 평범하다고 했고 내 노후를 부질없다고 했어. 영애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너를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봤어. 내 행복을 질투했고 내 열등감을 너한테 풀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애야, 너는 진짜 친구였는데 나는 진짜 친구가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영애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경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뭐?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았어. 내 딸의 성공이 내 전부였어. 나는 나 자신은 없었어. 저는 제 작품들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면서 알았어.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내가 나 자신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미경아. 그리고 우리 딸이 회사 그만뒀어. 정말? 응,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우울증까지 왔었어. 영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딸의 성공 뒤에는 그런 고통이 숨어 있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애야, 너는 진작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병적으로 딸의 성공에 집착했는지. 미경아, 나는 괜찮아.
내가 맞았어. 나는 정말 안쓰러운 사람이었어. 영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너 지금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조금은 변한 것 같아. 도예 계속할 거야? 응,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영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다니. 예전에는 내 수목화를 부질없다고 했잖아. 정말 미안해. 이제 알겠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영애야,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영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할게. 응.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 내가 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잖아. 알아. 미안해. 하지만 너의 변화는 보여. 그리고 용기 내서 사과한 것도 고마워. 영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 응, 6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깝잖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영애야. 근데 미경아, 약속해. 뭐? 이제 딸 자랑 그만해. 대신 내 이야기 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그날 저는 영애와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의 이야기를 했고 영애는 최근에 배운 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영애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정말? 응, 우리 차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저는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영애야.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행복했습니다. 영애가 저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소중히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애 이모 만났어? 응, 만났어. 어땠어? 좋았어.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다행이다, 엄마. 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뭔가 찾고 있어. 뭘? 나 자신을. 엄마처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닌 행복을 찾는 시작을. 영애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의 이야기를, 제가 새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애도 서의 이야기를, 요즘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영애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 응, 예전에 너는 항상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고마워. 나도 그렇게 느껴. 행복해 보여. 영애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영애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제 진심을 담고 싶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영애에게 60년 동안 내 친구였던 너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영애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60년 동안 너를 진짜 친구로 대하지 못했어. 너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열등감을 채우는 도구였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게 부러워서 나는 딸로 너를 이기려고 했어. 내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게 질투나서 나는 내 행복을 부질없다고 했어. 정말 미안해. 특히 내 딸을 평범하다고 한 것 정말 잘못했어. 내 딸은 평범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였어. 그리고 내 노후도 부질없는 게 아니라 충만한 거였어.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이 초라했으니까. 남편도 평범하고 나도 평범하고 우리 삶도 평범했으니까. 그래서 딸의 성공에 매달렸어. 딸이 잘 되면 내 평범한 삶이 의미 있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영애야, 그건 착각이었어. 딸의 성공은 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었어. 나는 나 자신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딸의 성공 뒤에 숨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도 너도 다치게 했어. 정말 미안해. 영애야, 고마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나는 이제 너처럼 살고 싶어. 내 취미를 즐기고 내 시간을 소중히 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예전에 너의 수묵화를 부질없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워. 이제는 알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흙을 만지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걸 느꼈어. 딸의 성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작품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어. 영애야, 우리 천천히 다시 친구가 되자. 이번에는 진짜 친구로. 서로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로. 내가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너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친구가 될게. 6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친구가 뭔지 알 것 같아. 고마워, 영애야. 그리고 미안해. 사랑해. 미경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애를 만나 편지를 건넸습니다. 영애야, 이거 읽어봐. 영애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 후 영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내가 고마워, 영애야. 영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나도 미안해.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아니야, 영애야. 내 잘못은 없어. 아니야, 내가 좀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그동안 참기만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60년 우정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영애의 여유로운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배우려고 했고, 영애는 제 변화를 응원해줬습니다. 1년 후 저는 도예 중급반에 들어갔고, 영애와 함께 합동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애의 서예 작품과 제 도예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도 남편도 그리고 영애 가족도. 저는 영애와 나란히 서서 방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우와, 두 분이 60년 친구시라고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영애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저도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애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대해야 친구죠. 전시회가 끝나고 영애와 저는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우리 다시 친구가 돼서. 영애야,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서. 너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변하려고 노력했잖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0년 우정이 이제야 진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실버로드와 함께한 최미경 씨와 박영애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년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변화와 용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자신을 잃습니다. 자녀의 성공에, 남편의 성취에, 혹은 타인과의 비교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자녀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소박한 일상.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정은 비교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찾고 진심을 전하세요. 오늘도 실버로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실버로드였습니다.